총재님 모시기로 결의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맞죠? 박수! 그래서 앞으로 기라성 같은 그 연사들이 오시겠지만 그래도 그 타이밍은 테이프 타임을 잘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허경영 총재님 두 말이 필요 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님이고 정치 전문가이시고 앞으로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분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했었다고. 예. 자리. 반갑습니다. 국회 안에 와서 이 3층의 의원회관에 강의실에서 연설한 적이 있는데 이 윈스콘신 대학에 이렇게 강의를 초청해 주신 우리 이계춘 주임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는 강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로 강연을 해요. 강연. 그러니까 제가 주제가 없이 주로 강연을 해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미국에 이번에 미국 CIA에서도 한국의 허경영이가 차기 대통령 랭킹이다. 이렇게 연락이 올 정도니까 하여튼 여자들 스타킹 조사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스타킹 어느 걸 좋아하냐니까 허경영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반은 내 이름을 들먹거린대요. 무슨 색깔을 좋아하냐 그러는데 허경영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상품이 돼가지고 어떤 여론조사든 제품조사든 뭐든 제 이름이 1등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나는 항상 안티를 만들지 찬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백척 하니까 알겠죠? 대한민국의 운명은 백척간두다. 그러니까 담장 꼭대기에서 한쪽은 망하는 것이고 한쪽은 세계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담장 위에 서 있는데 이쪽으로 떨어지면 세계 통일, 이쪽으로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없어져요. 이런 유냐, 무냐 이런 지경에 나는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작년 3월, 2월, 3월, 4월에 미국의 아태 위원장 코리 가너를 만났어요.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뭔데? 그때 바로 미국이 북한을 치려고 했어요. 코리 가너가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트럼프한테 전쟁 비용을 결제해주면 상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서 결제해주면 바로 북한을 쳐들어가는 자금이 완료되니까 코리 가너가 결제를 안 해주면 트럼프가 전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코리가 제가 가서 만났어요. 내가 딱 들어가는데 문정연 씨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엇갈린 거죠. 문정연 대통령 안보 특보가 나오더라고. 그때가
내일 모레 하와이에서 군사 장군들이 전부 집합해가지고 북한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전날이죠. 그래서 내가 코리를 만나가서 한반도 전쟁은 안 된다. 왜?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스타일이죠. 나는 안 되는 이유를 FVID. 그러니까 얘들은 무조건 나는 이런 핵을 갖다가 충분히 검증 가능하게 되돌 수 없게 폐기해야 된다. 폐기는 북한이 해야 돼. 충분이라는 것은 일부 핵은 남겨놔야 된다. 이거는 검증 가능하게, 이거는 되돌릴 수 없게, 저거가 포기해야 된다. 이걸 나는 코리 가드너한테 주장하고, 코리 가드너는 완벽하게 검증 가능하게요. 검증 가능하게. 퍼먼트리. 이 퍼먼트리는 뭐냐면은 영구적으로. 이거는 되돌릴 수 없게. 이거는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파이트, 전쟁하자는 소리야. 그 다음에 엘리미네이트. 이거는 엘리미네이터는 뭐냐면 이거는 미국이 직접 제거하겠다. 아니면 미국이 직접 제거하지 않는 거,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거는 못 믿겠다. 이거는 북한 스스로 폐기하는 거예요. 디스멘틀. 그래서 이거를 놓고 북한의 핵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지. 북한 핵을 가지고 이라크를 쳐들어가듯이 왕창 쳐들어가보니까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괜히 이런 소모적 전쟁을 한반도에서 이런 전쟁은 용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내 말에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루비오를 만났어요. 루비오가 누군지 아시죠? 루비오. 트럼프하고 붙을 때 1등 한 사람. 처음부터 1등으로 쭉 나간 루비오 대통령 후보를 만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5월 5일 날 트럼프를 미국 클리블랜드 모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설득했죠. 그래서 한반도 전쟁은 없어졌어요. 그때 내가 트럼프와 코리 가드너와 코리 가드너를 만날 때 내가 그 사람들 눈에다 뭘 넣었어요. 그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야. 눈에다가 에너지를 넣었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조용해져 버려. 그날부터 싹 미국 전체가 조용해 버렸어요. 근데 내가 미국을 갈 때 미국에서 나를 초청했는데 누구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딸하고 같은 비즈니스 자리를 딱 예정돼 있어. 그래서 내가 대한항공 트럼프 딸은 이 동계올림픽에 왔다가 가고, 나는 트럼프 딸하고 같은 비즈니스를 타고 미국에 갔어요. 가니까 워싱턴 공항에 트럼프 딸을 만나려고 기자가 엄청 나와 있어요. 근데 트럼프 딸은 공항 할주로 해서 다른 차를 타고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나가니까 기자들이, 그 트럼프 딸 어디 갔냐고. 저 공항에서 가버렸다고 안 했어. 그럼 허경영 씨나 인터뷰 하자고. 내가 거기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자들이 트럼프 딸을 만나는 걸 실패를 했죠. 지금 한반도는 어떤 위기입니까? 한반도가 무슨 위기죠? 백척간두. 이 백척간두의 위기입니다.
누란의 위기죠. 누란의 위기죠. 네. 그러니까 백척간두라는 이런 누란의 위기에 내가 미국에 가서 아무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미국의 상원 의원들, 뭐 여러 사람 한 10명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말로 해가지고 한반도 전쟁은 에너지까지 넣어가지고 스톱했다. 근데 내보고 모 방송사가 트럼프를 만나지 않았다. 이래가 텔레비에 나왔죠? 네, 그게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경문이라고 조선동아 중앙에 미국의 대통령 6명의 자문위원 한 임청근이라는 분이 경문 올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봤죠? 네, 거기에 제가 경문이지. 신문 원본을 좀 펴봐. 이게 조선일보에 무슨 조선일보에 허경영 전 총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사원들을 만난 건 사실이다. 이래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고문이 6명의 고문, 여기 닉슨, 포드, 그 다음에 부시 아버지, 부시 아들, 그 다음에 트럼프, 이 대통령 고문을 한 사람이 이렇게 올렸어요. 이 사람이야, 임청근. 미 대통령 고문이 딱 올리면서 한국의 대통령치고 자기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의 언론이 요 모양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를 조중동에 전면 광고를 냈어요. 이게 이 사람이 4번째 낸 겁니다. 한 번만 낸 게 아니고 돈 몇 억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허경영이가 트럼프를 안 만났다. 이게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참 제가 억울한 부시를 만나고 왔는데 부시를 안 만났다 하니까 영암모자 백성학 회장이 증언을 했어요. 허경영 씨가 백성학 씨가 부시를 만나는 자리에 허경영이가 부시하고 있더라. 그 신동아에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저는 20년 전에 부시를 만나고 금년에 트럼프를 만나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한반도는 언론이 백척간두에 서 있고 우리 안보가 백척간두에 서 있고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고 정치가 백척간두에 서 있어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는 전체 국회의원을 다 내보낼 것이고 국가혁명당 나는 8월 15일 날 국가혁명당 총재로 취임합니다. 8월 15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TV에 생방송에 나간 거 아시죠?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있으면 쫓겨나는데 정확하게 청와대가 구판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이 잡혀가겠고, 두 번째, 국회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한 법이 무슨 법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만든 법, 우리나라 망하는 법, 국회 선진화법. 그것이 한반도 경제 망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반수로서 뭐든지 법이 팍팍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반수 이상이 되는 180명 이상이 돼야 법이 통과하게끔 선진화법을 만들어놨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정책이 한 개도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당이 오케이 안 하면 그 법은 하나도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야당 후보로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만들어서 여당이 막 처리하니까. 그러나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의 발목을 잡는답시고 국회 선진화법을 자신이 만들어놨. 자신이 대통령 되고 보니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야.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가 쫓겨난 거죠. 그 선진화법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받는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시 일어나 국민 탄핵을 받아 국회 가서 개헌을 주장하다가 쫓겨난다. 당선은 51%를 붙는다. 그래서 6가지 말했죠? 6가지가 하나도 안 틀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튼튼한 배경에다가 새누리당의 그 튼튼한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날 거라고 말한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김일성이가 언제 죽는다 이런 거는 누구나 예언을 아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쫓겨난다 이 시나리오를 대통령 되기 전에 51%로 붙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삼성의 이건희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이건희 씨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 삼성은 마크를 빨간 걸로 바꿔야 된다. 왜? 이건희는 왕금이상이에요. 이건희는 왕금이상이니까 이렇게 거미줄을 쳐나온 게 이게 반도체예요. 그렇죠? 여기에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살아가는 걸음을 걸을 때도 거미처럼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그 왕금이상이 쓰러졌으니까 누가 이제 회장이 되겠어요? 이재용이는 용상이야. 용상은 빨간색을 해야 돼. 적색, 그죠? 적색 마크로 바꿔라. 안 그러면 삼성은 앞으로 큰 손실을 본다. 그랬는데 바꿨나요? 내 말 안 들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반도체가 폭발을 해. 핸드폰이. 그래가지고 한 100조 정도 명예 손실을 봤어. 그 다음에 또 삼성이 뭘 실수했습니까? 그러더니 요번에 또 뭐 일이 터졌죠? 일본하고. 근데 여러분, 일본하고도 우리나라 외교는 근본이 빵점이야. 근본이 빵점입니다. 왜 그러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한테 가서 포괄 협상을 해서 포괄적 협상. 민국에 일본이 끼친 모든 피해는 이걸로 끝내겠다. 얼마 주면 되냐? 8억 불 달라. 거기서 유상 3억 불. 나머지 무상.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때 모든 협상은 더 이상 없다. 우리는 이걸로 끝낸다. 사인했어요. 돈 받아왔어요. 그러면 전임자가 독재자로 해서 외교관계에서 성립된 걸 지금 대법원에서 작년에 일본 기업 한국에 피해 준 거 물려내라. 이거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매너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갈수록 몰락해가기 시작해요. 그러한 일본은 300년 된 기업이 1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100년 된 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년 된 기업이 두산 하나밖에 없어. 그런 이런 나라에 무슨 핸드폰이 폭발 방지하는 필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앞으로 50년 정도 걸려야 일본에서 지금 우리한테 팔고 있는 그런 반도체에 넣을 수 있는 기술을 사올 수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한국의 모든 반도체 끝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기술의 핵심 기술은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만 잘났다고 하면서 선조들이 조약을 맺은 것을 갖다가 협약을 맺은 걸 갖다가 이거 무슨 장난처럼 취급하고 이제는 이런 정권이니까 우린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독재자고 한 거. 이러면 됩니까? 안 되겠죠? 우리 민족은 자기 어머니가 위안부 갔으면 돈을 8억 불을 받았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 위안부에게 상당한 대우를 해줘야 돼. 그걸 안 해줘놓고 일본에다 뜨는 거예요. 기업들이 일본에서 피해본 거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을 그만큼 벌어놓고도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각계전투를 하게끔 만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생충 같은 민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100번 사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일본에 가서 미안하다고 사죄할 거예요. 왜 그러냐? 외교 관례는 지켜야 돼. 조약을 해서 돈을 가져왔다고 해요. 박정희 대통령은 8억 불을 가져왔는데 제일 먼저 공화당에서 당사를 하나 지읍시다. 그 대통령이 이거는 국민의 피와 땀이니까 우리는 작업복 입더라도 공장을 지어서 내 자식 후손들만큼은 사람답게 좀 살게 하자. 그러니 이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쓸 수 없다. 내무부 장관이 각하 내무부 청사 하나 지읍시다. 안 된다. 이거는 그냥
한 열흘 동안에 돈을 받아다 오니까 수많은 데서 돈이 필요하다고 손을 벌리니 대통령이 안 된다. 포항제철, 고속도로, 산업시설 그 외에 이 돈은 쓸 수가 없다. 못을 박아버려.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를 날개 돋치듯이 급성장시켰어. 그때 북한은 160불이야. 그럼 우리는 그때 68불, 뭐 60불 이럴 때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3배나 잘 살아. 그럴 때 전기, 정말 북한의 수풍수력 발전소 전기까지 꺼쓰던 민족이 유해사변 나오고 나서 전기는 끊겼지만은 어쨌든 엄청난 박 대통령의 그 강력한 지도력으로 그나마 그 돈을 가지고 산업시설에 투자했어요. 근데 월남, 티베트, 라오스, 대만,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그 돈을 몇억 불씩 받은 돈을 대통령이 사적으로 정치자금으로 다 써버렸어요. 골프장, 대통령 전용 골프장 짓고 뭐 대통령 뭐 비행기 사고 막 이래가지고 그 돈을 다 따가지고 국민한테 돌려준 게 없어. 박정희 대통령만 그 돈을 돌려줬다. 국가에 기여하는 데만 쓰고 일절 10원도 안 닦았었어. 그래서 우리 경제가 오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튼튼한 배후를 지니고 있는 박근혜가 갑자기 쫓겨날 거라고 내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 내가 미친 사람으로 욕태백이를 얻어먹었어. 아, 남 대통령 되는데 뭐 초상 왜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하냐.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은 도대체가 뭘 보는지 모르겠어. 내가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장했어요. 요새는 그 3천만 원이 5천만 원 올라갔어요. 애 낳으면 5천만 원인데 결혼하면 1억이 아니라 3억이야. 1억은 무조건 남녀한테 5천만 원씩 주고 주택자금 2억을 무이자로 영구적으로 줘. 영구적으로. 그 대신 집을 사면 거기에 2억에 대해서는 설정이 들어가야 돼. 집을 살 때만 2억을 가져갈 수 있어. 집을 안 사면서 2억 받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 주택을 살 경우에만 2억이 이자가 안 나가. 지금도 전세용자 2억까지 주는데, 몇 억을 주는데, 그거는 집에 설정이 들어가요. 그와 같이 설정을 해놨지만 이자가 안 나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는데, 내가 30년 전에 58년 개띠가 베이비붐 세대야. 맞죠? 그러면 20년마다 베이비붐이 와야 돼. 78년에 베이비붐이 왔나요? 안 왔어요. 98년에 베이비붐 왔나요? 안 왔어요. 2018년에 베이비붐 왔나요? 안 왔어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중량 초등학교 학생이 10,00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학교가 숫자가 얼마입니까? 서울마저도 초등학교가 지금 건들건들해. 지방 학교는 다 없어졌어. 이래놓고 여러분 지금 이게 산다고 서울에서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까? 도저히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 우리 국민들이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준다고 내보고 흉을 얼마나 받든지 내가 재작년까지 욕을 먹고 다녔어. 내가 보면 저 새끼 저거 결혼하면 1억 준대 저거 미친놈 아니야? 나는 이때 이미 78년에 애들 베이비붐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정말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98년에도 베이비붐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인구가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옛날에는 인구가 요랬습니다. 자, 어린애들, 중년층, 노년층. 맞죠? 맞죠?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이만큼 많고, 중년층, 노년층.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만큼이, 요게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버렸어요. 이해가죠? 그러면 요만큼이 이게 요렇게 돼버려요. 어린애는 요만큼, 중년층이 이만큼, 노인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이아몬드형이 된 거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됐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만큼이 없어진 거야. 없어졌죠? 이만큼이 없어졌죠? 양쪽으로. 이게 없어진 젊은 애들이야. 그걸 미리 내다보고 대한민국은 이 출산 정책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딱 그랬더니 미친놈이라고 내가 얼마나 20년간 욕을 터벅이로 얻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 망하고 애들 다 없애고 나니까 이제 출산에다가 1년에 30조씩을 퍼부어. 그럼 그 30조가 애 낳은 여자 애를 30만 명씩 낳거든 1년에. 그러면 1억씩 돌아가야 될 돈이 전부 연구비니 뭐니 하면서 다 닦아 써버리고 애 낳는 사람한테는 실제 돈을 안 줘요. 맞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나는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 봤어. 아니 30조씩을 퍼붓는데 그 30조가 전부 출산 연구비야. 여기저기로 빠져나가. 회식비로 빠져나가. 그거 잘 하는 겁니까? 예. 차라리 산모들한테 줘. 1억씩.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산모가 목돈이라도 받아야 애를 키울 책임감을 갖잖아. 근데 산모들한테 10만 원, 5만 원 이런 푼돈 주면은 애 낳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모 굶어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무슨 정책을 할 때 뭐 수당을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안 합니다. 결혼하면 그냥 1억, 애 낳으면 5천만 원, 맞아, 만약 주택자 가면 2억. 간단해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계획을 세워. 야, 쌍둥이 낳으면 1억이야. 그래 안 그래요? 세 쌍둥이 낳으면 1억 5천이야. 맞아, 맞아요. 이렇게 여자가 계획을 세워. 야, 우리 이번에 애 하나 낳자. 왜?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니까 그거 가지고 저 가서 장사를 한번 해보자. 그거 실패하면 애 하나 더 낳으면 되잖아. 무슨 이해가죠? 그런데 애 낳으면 10만 원 준다. 매달 애 보육비 조금 준다. 이따구 소리 하면 애 안 낳습니다. 어떻게 정책을 그따구로 해가지고 연구비로 돈 다 탕진해버려. 산모들한테는 입싹 닦고 국가 예산은 다 갖다 쓰고 도둑놈들 소홀이야. 내가 이걸 대통령 되면은 잡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머릿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 유튜브 본 사람 있나요? 네. 유튜브 보세요. 뭐 내가 오늘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시간이 얼마나 되나? 교수님? 9시에 끝납니다. 9시에 끝나요? 40분 남았어요. 40분 남았어요? 나는 슬슬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만. 왜? 내가 강의를 적게 해야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허경영 강연 치면 유튜브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나는 문제만 던져줍니다. 화두만.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이 베이비붐 세대, 58년 베이비붐 세대를 없애버린 민족이야. 지금 이 다이아몬드를 다시 이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희망은 일단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날이 가면 갈수록 노인은 소비를 안 해. 어린애들은 소비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가 있어야 부모도 애 데려가서 밥 사 먹으러 나가지. 애가 다 늙어버렸는데 뭐 노인들이 밥 사 먹으러 나가서 좋은 식당에 가서 돈 쓰고 안 해요. 애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부모들이 백화점 가서 교복도 하나 사주고 뭐 신발도 하나 사주고 소비가 일어나는 건데 애 없는 나라에 무슨 소비가 있겠어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여. 경제를 살리려면 제일 먼저 인구 정책에 성공해야 돼. 이렇게 작은 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죠? 그럼 우리 한반도가 나라가 작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해. 이 한반도가 반드시 세계를 제패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미국의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그랬죠? 미래학자죠? 엘빈 토플러가 204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미국을 앞선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통일한다 이 소리야. 그런데 한반도에서 어떤 놈이 하나 나온대, 개성한 놈이. 타고리, 인도의 시선, 아시아에서 문학으로 노벨상 최초로 받은 사람이죠. 타고리. 동방의 등불이 한반도에서 나온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남사고라는 500년 전의 개감 유력에는, 남사고 선생의 개감 유력에는 내가 나오는 걸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이 펜 말고 하나. 말세가 되면은 신인이 나오는데 그 신인을 보고 볼시자, 아니볼자, 알지자, 시부지 보고도 알지 못한다. 볼시자 신인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알지 못한다. 알겠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세인부지 함심사 사회상 사람이 부지 보고도 알지 못하니 세인부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있을 수 있나? 한심사.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를 보고도 알지 못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나타나냐? 편답천하 조선네. 그 사람은 한반도에서 태어난다는 거야. 편답은 아시아 동쪽을 말하는데 이 편답천하 한반도 하늘 아래에서 그 사람이 태어난다. 그 사람의 성씨가 뭐냐? 천하권네 신인출이야. 그 사람 성씨는 허시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탁 나타나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까지는 나도 몰라.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어릴 때 사서상경에서부터 한문책을 한 50권을 뗐는데 대장경을 눈 감고 쓸 정도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만약에 삼성의 이건희가 쓰러지는 걸 내가 말할 때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보고 이건희가 왜 쓰러지니? 그거 내가 설명해 줬어. 왜 쓰러지는지 알려주마. 자, 이건희가 마하경영을 하겠다고 딱 삼성에서 주장했어. 마하경영 주장한 적 있죠? 그게 이건희가 쓰러지기 열흘 전이야. 조선일보 각 신문에 삼성의 경영이 마하경영을 하겠다. 이 마하는 쓰는 사람마다 죽어요. 그럼 누가 저걸 쓴다고 했으니까 누가 죽냐? 이건희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건희는 죽을 정도가 아니야. 내가 이건희를 못 죽게 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쓰러지는 것 정도로만 보류시켰어. 왜? 삼성이 상속세 때문에 이재명이가 75% 정도 주식이 달아나 버리면 미국하고 중국이 삼성을 가져가 본사가 북경으로 가버려요. 아니면 뉴욕으로 가든지. 그래 안 그래요? 위험한 거야. 나는 25년 전에 상속세를 없애자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왜? 상속세 때문에 일본은 상속세가 약하니까 아버지가 호빵집을 하면 3대, 4대까지 호빵집을 할 수가 있어. 아버지 건물을 인수받아가지고. 우리는 아버지가 빌딩 남기면 상속세 75% 때문에 경매 들어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망해요, 망해. 아버지 공장, 아버지 회사 유지할 수가 없어. 이따구 세금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핸드폰에 배터리 폭발을 방지하는 필름 하나를 못 만드는 게 그 이유입니다. 부모들의 대를 이어가는 기업을 못 만들게 해놓은 거야. 이 멍청한 정치인들이. 알겠습니까? 이 국회지만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300명 정신교육대로 일단 들어가요. 물론 내한테 와서 밥을 사거나 몰래 와서 돈을 주면 넣지는 않겠지. 그러나 들어간다고 봐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간다고 봐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 나라 망하고 회사 망하고 삼성그룹뿐 아니라 많은 기업이 외국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만들어. 김영란 법은 또 왜 만듭니까? 자본주의 3대 원칙이 뭐죠? 자본주의 3대 원칙.
자본주의를 하는 국가가 공산주의 법을 만든 게 김영란법이야. 나는 법대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뭐 나도 공부는 여러분만큼은 했잖아. 그런데 자본주의 3대 요소가 계약 자유의 원칙. 맞죠? 계약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 있으면 민형사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세 번째가 뭐죠? 응? 세 번째가 소유권 절대 원칙이야. 소유권은 대통령도 뺏어가, 못 뺏어가? 대통령이 소유권을 뺏어갈 수 있나? 아니, 내 집을 대통령이 뺏어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계약 자유, 과실 책임, 소유권 절대 원칙, 이 3대 원칙이 자본주의 원칙인데,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은 내가 김영란법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긴 거예요. 자본주의는 돈이 있으면 기여 입학제도 대학을 허용해야 돼. 그러면 가난한 애들이 학비가 적어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걸 배 아파가지고 야 쟤는 뭐 공부도 안 하고 기여 입학해. 이따구 소리 하지 말고. 자본주의는 돈도 실력이야. 무슨지 알죠? 세금 내가지고 남은 돈이야.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은 돈에다 왜 상속세를 붙여? 아버지가 세금 다 내고 남겨난 돈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빼빠지게 무슨 소득세, 법인세 다 내고 남은 돈이 그 건물이야. 근데 아버지 주식을 왜 뺏어가? 아들이 왜 그걸 못 가지고 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왜 국가가 뺏어가? 이거는 공산주의도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절대 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잘못됐죠. 자, 민주주의 3대 행복 추구의 원칙. 아니 지금 행복을 보장해 주나? 열심히 지갑을 아들한테 물려줬어. 네 이 기업을 좀 이어가라는데 싹 다 뺏어버려. 75%. 이건희가 주식을 75%를 내버리면 세금. 이건희는 주식 지분이 외국 미국 회사와 1, 2%에 왔다 갔다 해요. 0.1%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걸 75% 내버려? 그러면 삼성은 본사가 뉴욕으로 가버려.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두 번째로 노리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삼성그룹에서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고. 무슨 이해가죠? 이런 멍청한 국민들이 있나? 내가 상속세 폐지하자 그러니까 내보고 또 미쳤대. 내가 여기서 지금 강의할 맛이 안 나는구만. 왜냐하면 내 강의장에 보통 1000명 정도가 들어와요. 1000명. 나는 이렇게 대학 강의는 이거는 재미가 없어. 뭐 여자 대학에서 이쁜 여자들 오라면 가서 할 수는 있지. 여자들 보는 재미로.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여자 두 사람 있네 저기. 행복 추구의 원칙. 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알겠죠? 네. 이렇게 쳐다봐도 여자 쪽으로 눈이 가는 거야. 자, 행복 추구의 원칙이 민주주의 3대 원칙이죠.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자, 보세요. 절대 공평이 무슨 뜻입니까? 공평. 공평이 뭐죠? 자, 이게 우리 국민의 5대 권리에는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평등권이 들어있지만 민주주의의 3대 요소에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에요. 평등은 민주주의에는 없어. 이게 뭐냐? 국민의 5대 권리에는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평등권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국민의 3대 권리에도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이게 평등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는 평등은 존재하지 않아. 왜? 공평. 열심히 일하는 놈은 좀 잘 살고 게으르고 술 마시고 논 사람은 좀 못 산다. 이게 공평이야. 공평하지 않아요? 어린애한테는 빵을 하나 주고 어른은 빵을 2개 주는 거야. 그거 꼭 평등하게 줘야 되겠어요? 이게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면 김영란법은 민주주의의 3대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이 좀 있어.
선생한테 내 새끼 좀 잘 봐달라고 1,000만 원 주면 어때? 집 한 채 사주면 어때? 왜 그게 배가 아파? 왜 그게 배가 아파? 내가 돈이 없으면 내 아들 그만큼 대우 못 받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걸 합리화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선생이 무슨 맛으로 하겠어? 또 그거 좀 여러분들은 사람이 살 맛을 없게 해버리고 선생한테 몇만 원짜리 이상 뭐 안 돼 2만 원 이상 있다고 소리 하면요 국가 경제가 흔들려. 백화점이 문 닫아. 그 경제가 흔들리겠죠.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에는 있는 사람 저 탤런트 계시네. 저런 탤런트는 또 탤런트로서 대우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대우를 더 받는 거야. 공평한 왜? 원고 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쳐다보면 인생의 원고 외우는 새 뺏긴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어. 그래 안 그래? 그 돈 몇 푼 바꿨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원고를 외우는데 한 번 실수해봐. 얼굴이 얼마나 두꺼워야 돼 또. 그러니까 탤런트나 영화배우를 보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겨. 내가 신성일 씨를 보면은 피부가 내보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성일 씨 옆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왜? 수천 편의 영화에 나가면서 그 대학교 때 조명을 들이비춰가지고 그 성질이 얼마나 좋으면 그걸 버텨요. 웬만한 사람은요, 하룻밤만 해보면 나 영화배우 안 해! 때려치워! 이래버려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꼬북꼬북 졸면서 그 촬영을 해낸 그 인내심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분 성함이 전원주 선생이지. 모든 전원은 저분 거야. 전원주. 그러니까 우리 전원주 선생님은 내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여러 번 만났어. 그렇죠? 예, 네, 맞아. 식당에서 나하고 여러 번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도둑놈이 뭐 어디 죄짓고 도망 못 가다니 여기서 또 만나네. 내일 모시고 갈랍니다. 예? 내일 모시고 장흥 갈랍니다. 장흥에 오세요. 장흥도 와야 되죠. 나중에 청와대도 와야지. 근데 이 공평은 자본주의에서 있는 사람은 좀 대우를 받고 없는 사람은 좀, 그래서 5달란트 만든 자에게는 1달란트 묻어놨던 자 돈을 예수가 뺏어가 줘버리죠. 그죠? 그게 공평이야. 열심히 노력한 자는 더 가지라 이거야. 노력 안 하고 땅속에 묻어놨고 논 자는 고생 좀 하라 이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신랑이 내 친구입니다. 이 사람 신랑이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예요. 아시죠? 청년 문제 전문가, 검사 출신 아시죠? 이름이 뭐죠? 강지원. 내하고 둘도 없는 친구인데 이분이 내 친구 부인이야. 그런데 내가 이 법을 왜 반대하겠어요? 경제를 망치니까.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선생한테 집을 사줬던 1억을 줬던 10억을 줬던 부자들이 돈 쓰게 하는 거 절대 막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아. 애들한테는 자본주의의 정신을 어릴 때부터 키워줘야 돼. 내 친구 엄마는 우리 선생님한테 집을 사줬대. 야, 나도 앞으로 부자가 돼야 내 아들한테 집을 사줄 거 아니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맞아요. 뭐 똑같이 대우해 주니까 뭐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아무나 똑같은데. 이렇게 까다가 뭐 흑인들처럼 돼버려. 맞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사람은 돈을 쓰게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선물도 마음대로 선물 주면 죄 짓는 것처럼 하니까 이거 안 돼. 내가 대통령이 없애는 게 금융실명제 폐지하죠? 아니 돈 은행에 넣으러 가면서 죄 짓는 사람처럼 신분증 꺼내고 돈 찾고 이게 뭡니까? 영 국민의 위화감을 만들어내. 그래서 돈에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 금융실명제 폐지, 부동산 실명제 폐지,
제 말 이해가죠? 예, 이게 자식들한테 다 노출이 돼가지고 이걸 좋은 단체에 기부하고 싶어도 자식들하고 철천지 원수가 돼. 아버지가 은행에 돈이 이만큼 있네. 부동산이 이만큼 있네. 이거 자식이 알면은 자본주의가 무너져요. 자본주의는 자기 돈이 얼마 있어도 아들 몰래 다 가지고 있다가 뜻있는 데 쓰고 싶은데 애들이 투자를 하고 앉아있어. 앉아가지고 부동산 얼마 있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기분이 나게 해줘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그 다음에 폐지하는 게 김영란법 폐지, 폐지하는 게 그 다음에 정권거래세는 1억 미만 소액 주주 정권거래하는 사람들은 정권세 0.5% 없어. 폐지. 알겠죠? 정권거래세 없어집니다. 왜?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번 사람을 아직 못 봤어. 그런데 뭐까지 냅니까? 세금까지 물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활성화할 수가 없어. 주식을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이 은행에 돈을 쓰지 않고 정권으로서 돈을 쓰게 해줘야 돼. 주식으로. 그러면 이 주식에서 이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어. 그럼 은행 이자가 안 나가. 맞아요. 그런데 주식은 엉망으로 무슨 세금, 주식회가 적자 본 데다 또 세금까지 나오니까 거래세를 물리니까 이거 안 되잖아. 폐지할 것이 한 50가지가 있어. 징병제도 폐지. 징병제도는 모병제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1년에 월급을 몇 억씩 연봉을 받으면서 애들한테는 군대 가면 1년에 한 달에 돈 몇십만 원, 20만 원? 됩니까? 보초까지 해서 안 돼. 그 애들한테는 200만 원 이상은 줘야 돼. 그래서 군대는 모병제. 가고 싶은 사람은 어제 제대했는데도 오늘 가면 돼, 또. 알겠죠? 그 대신에 논산훈련소 가서 남자, 여자 한 달 군사교육은 받아야 돼. 총도 쏠 줄 알아야 돼, 여자도. 그 전시에는 여자가 기관총을 발사할 수 있어야 돼. 가족을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남녀공이 군대 기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래서 논산훈련 가서 여자, 남자가 한반도는 분단돼 있으니까 군사훈련을 받고 그 외에는 제대야. 한 달 만에 다 제대. 그 외에는 군대는 모병제. 실업자들 다 들어가는 거야. 60 먹었든 70 먹었든. 다 나이가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거기가 인화가 이루어져. 밤에 자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코 골고 자고 있고 얘는 아들이 옆에 누워 있는 거야. 이렇게 나이 많은 차이가 서로 누워 있으니까 싸움이 안 벌어져. 어른들이 딱 질서를 잡아줘. 좋죠? 그러니까 뭐 자식 같은 놈, 손자 같은 놈 이런 거하고 같이 근무하는 거야. 80살까지는 누구나 군대에서 알겠죠? 뭐든지 재미가 있게 사회를 구성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군대 가서 3년만 있다가 제대하라고 하면 제대는 안 해. 전부 장기야, 장기. 그러면 거기서 돈을 모을 수 있잖아. 밥 먹여줘. 월급은 차곡차곡 쌓여. 그럼 자기가 언제쯤 제대하면 노후가 되겠다. 되겠죠? 좋아, 안 좋아요? 징병제도 폐지. 그 다음에 뭐 폐지입니까? 징병, 에? 교도소 폐지죠? 교도소는 전부 벌금제입니다. 벌금제로 하고 아주 악한 사람들만, 아주 10년 이상 사람들만 감옥으로 들어가. 10년 이하는 웬만하면은 벌금으로 처리하고 감옥을 가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가 재패 가는 걸 딸내미가 안 봐야 돼. 그래서 대부분 확정 판결 나기 전에는 유서에 못 내보내. 체포됐더라도 아버지가 뭐 뇌물을 먹었다, 체포됐다, 뉴스 나오면 안 돼. 그 대신에 나중에 대법원에 확정 판결되면 뉴스에 나올 수가 있어. 알겠죠?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됐는데도 이미 도둑놈으로 소문이 타나고. 맞아요. 이제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나 보세요. 부시 만났어. 트럼프 만났어. 근데 이미 안 만난 놈으로 사기꾼으로 소문이 쫙 났잖아. 나는 사기 전과가 한 번도 없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 출마를 안 받아줘요. 중앙선관위에서. 그리고 한 번만 남한테 사기로 고소당하면 대통령 못 나가. 그게 얼마나 깨끗해요. 3번 대통령을 나간다고 나갔으니까 깨끗하죠. 아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받아요. 서류를 안 받아. 국회의원 선거는
사기 전가가 몇십 개 있어도 접수가 되지만 대통령은 사기 전가 한 번만 있으면 접수 안 됩니다. 근데 왜 내보고 사기꾼이래? 내만큼 검증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왜?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었냐? 수능시험이 폐지야. 수능시험이 폐지입니다. 그러면 수능시험을 왜 폐지하냐? 아니, 애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수능시험 날 배가 아픈 애 있어 없어요? 여자애들도 그런 애가 있어요. 그 날짜가 잘못 잡혀버리면 서울대 갈 애가 지방대도 못 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죠? 이렇게 시험 하루 쳐가지고 젊은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너무 잘못이야. 그래서 아예 중고등학교는 한 과목만 시험을 쳐. 한 과목이 뭐냐? 자기가 선택 과목이야. 자기는 영어를 한 과목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영어만 시험을 치는 거야.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합계 점수가 5,000점이다. 그러면 얘는 어느 대학이 딱 나와. 알겠죠? 근데 영어 하다가 갑자기 수학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 영어 하던 점수와 수학 점수를 합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필요 있나? 한 과목만 잘하면 돼. 음악 시험만 보는 애는 음악, 체육 시험은 체육. 하나야. 다른 시험 없어. 과외합니까? 안 하는 대신에 자기 전공 과목 하나는 과외하겠죠? 학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학원이 줄어들어. 망국적 과외는 없어져. 어떻습니까? 과외비가 분명히 백화점으로 가야 될 돈이, 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 학원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자 다음에 뭐가 붙죠? 이자 다음에 이자 디플레이션. 이자 때문에 물가가 안 올라가. 또 월급 받으면 아파트 융자 받은 이자부터 먼저 내야 되니까 카드 뭐 돈부터 갚아야 되다 보니까 이 월급을 받은 것이 금융기관으로 이자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비가 싹 스톱돼 버렸어요. 갈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대통령 되면은 정확하게 뭘 하느냐? 한국은행에 총 찍어낸 돈이 1716조야. 우리나라 전체 화폐량이에요. 그런데 화폐가 유동되고 있는 건 유동률이 10%예요. 170조예요. 10%. 우리나라 화폐는 170조만 돌아다녀요. 돈이 미국으로 빼나가고 지하로 들어가 버리고 뭐 어디로 들어가고 돈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데도 이 170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돌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돈 구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 당선된 해에 1,500조, 그 다음에 1,500조, 그 다음에 1,500조, 4,500조, 우리나라 총 통화의 약 2.5배를 찍어내. 이해가시죠? 찍어서 아파트를 은행에 잡힌 사람들 돈, 사채 쓰는 사람들 돈 이유 없이 다 갚아버려요. 갚아줘.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탕감해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융자 안 받은 사람은 손해는 손해지. 그러나 융자 받은 돈 이자 내다가 안 돼버리니까, 경제가 죽으니까 갚아주는데 그 집은 국가에서 잡아놔. 무슨지 알겠죠? 집에는 따라다녀. 갚아준 돈은 따라다니는데 국가에서 받아가지는 않아. 이자 안 나가. 좋아 안 좋아요? 은행에 압류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있으나 이자를 낼 이유가 없어. 국가에서 대신 갚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게 화폐가 4,500조가 풀린다고 인플레이션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깁니다. 왜? 너무 목이 말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총 통화 1,700조가 요 4,500조 푼다고 해도 이 돈이 또 지하로 많이 사라져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통화량은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게 좋아요. 이 디플레이션이 일본이 이자 디플레이션 때문에
일본이 20년 전에 쫄딱 망했어. 아시죠? 그러다가 아베노믹스, 아베가 양적 완화하는데 일본 총 통화에 4배를 찍었어요.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일본 경제가 지금 금년에 약 3%, 우리는 마이너스 1%, 중국은 2.5%. 이런 식으로 G20 20개 국가가 전부 2.5% 내지 3% 성장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1%예요.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로 가는데 왜? 이자 디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확 풀어서 서민들의 주택 융자 이자 안 내게 해줘.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 좀 골치 아프겠죠? 하면서 이걸 찍으면 내가 이자를 안 내. 이거 안 찍으면은 내 좋아하는 당이라고 찍어 놓으면 이자는 꼬박꼬박 나와. 이거 찍으면 미친놈을 찍으면 이자를 안 내. 여러분들이 선거 때 골치 좀 아플 거야. 요거 잘 기억해 놨다가 이자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붓대가 허경영 쪽으로 가면 이자가 없어져. 다른 사람 쪽으로 가면 이자를 내야 돼. 그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알겠죠? 나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공평이라는 자본주의 원칙은 평등하고 달라요. 이거는 정신적인 평등이지. 실제 자식을 3명 키우는 사람은 시장 갔다 올 때 애들한테 빵을 3개를 사오면 그 집안 망해. 빵을 2개만 사와야 돼. 그래 애 서희한테 2개를 탁 던져줘요. 던져주면 둘이서 싸워, 서희서 싸워. 1개가 모자라잖아. 모자랄 때 얘들 사이에 논리가 만들어져요. 형은 동생한테 야 이거 이번에 네가 먹어라. 그렇지 않아요? 동생은 형이 먹어. 아니면 야 쪼개서 니는 1개 먹고 우리 둘은 쪼개서 먹자. 그렇잖아요? 그럼 형은 동생은 나이가 어리니까 1개만 먹어. 형은 덩치가 크니까 1개 통째로 먹어. 그 둘째 셋째는 쪼개서 먹자. 하여튼 얘들은 무슨 논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지금 전 과목 시험 치는 거 애들 망치고 경제 망칩니다. 맞죠? 애들에게 자기 좋아하는 한 과목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교양 과목이야. 나머지 과목은 수업만 참석하면 돼. 점수 없어. 좋아 안 좋아요? 나쁩니까? 가계부채가 확 줄어들어. 가계부채가. 알겠죠? 예, 지금 내 이야기를 다 들으려면은 시간 어떻게 됩니까? 10분 남았습니까? 내 이야기를 다 들으려면은 어마어마한 유튜브가 1,500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시면은 소화제가 필요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듣다가 소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 강의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웃다가 볼일 다 봐요. 나는 5,000년 전으로 갔다가 갑자기 200년 전으로 갔다가 갑자기 맨하탄으로 갔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오고 그래요. 강의할 때. 그러니까 뭐 수많은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강의하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못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 과목만 수능 시험 없어지는 거 괜찮아요? 네. 괜찮죠? 네. 그래 애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애들이 군대에서 해방돼요. 그 다음에 애들의 결혼부를 만들어. 여성부는 없어지고. 알겠죠? 결혼부를 만들어가지고 결혼부 장관은 나한테 조인트 많이 나가는 거야. 왜? 결혼부는 1년에 결혼을 몇 명 했는지 따라서 장관 월급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결혼부에서는 연애공영제를 합니다. 연애공영제는 뭐냐? 매월 20대부터 80살까지 결혼하는 사람은 20만 원씩 나와. 왜? 여자 만나서 모텔 가고 밥 먹고 요 비용 20만 원 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매월 20만 원씩 연애를 국가가 좀 도와주는 거야. 대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각 구청별로 결혼 안 한 사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모여야 돼, 어느 장소에. 근데 거기에 남자도 오고 여자도 와. 그래 거기서 자기 발표를 해줘야 돼.
나는 아무개고 나는 누굽니다. 소개하고 내려가야 돼. 그러면 거기서 2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혼하는 사람이 각 지역별로 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돈 받으러 오는 거야. 돈 받으면 가지만은 만나러 오게 되지. 그러면 누가 결혼했고 안 했는지 서로 알잖아. 그리고 만나서 알게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연애공영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연애공영제, 결혼공영제. 결혼 1억씩 주죠? 결혼공영제, 연애공영. 국가도 되고 자기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공영제. 주택 2억 주죠? 주택도 2억을 주니까 공영제야. 나머지 자기들 보태야 돼. 반반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회를 재밌게 해주면 출산, 결혼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은 전부 정신교육대로 가야 돼. 이 사람들이 내 유튜브 보고 자기들이 더 많이 봐. 알겠죠? 그 내가 나중에 대통령 나오면 국가혁명당으로 다 해쳐 모여 할 거야 아마. 서로 쫓아올 거야. 왜? 정신교육대 가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연애공영제, 결혼공영제 이런 공영제를 쭉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뭐 버스 공영제를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택시도 앞으로는 공영제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국가가 공영제를 통해서 국민을 화합시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오늘 하여튼 우리 교수님이 저를 불러준 거는 큰 사건이야.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유. 재밌습니까? 네. 내가 해야 될 이야기는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의 밤은 참고로 들으세요. 밤은 곧 다음 날이다. 밤은 뭐냐? 다음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밤에 집에 늦게 들어가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 밤에 집에 가서 내일 아침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곧 그 다음 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녁 시간은 그 다음 날의 운명을 좌우해버려요. 내가 저녁에 늦게 집에 갔다. 그 다음 날 졸다가 사고로 죽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녁 시간은 그 다음의 운명을 키를 쥐고 있습니다. 맞죠? 네. 저녁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눈 부라리고 지키고 쳐다보는 자식과 아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조금 줄여서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잠깐만 질의응답 할 사람. 그래. 질의응답 하세요. 여러분 통쾌하죠? 네. 오늘 강사님 잘 모셨죠? 네. 대한민국 비전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희망은 허경영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 혹시 여러 원우 중에서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한두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에 우리 박사님 나오셔서. 네, 제가 허경영 그 총재님 제가 유튜브를 한 4일 동안 한번 본 적이 있어요. 4일. 네, 왜냐면 제가 사회복지 쪽 라인에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거를 정보를 듣다 보니까 되게 정책이 되게 많은 게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또 아까 딱 핵심이 들은 게 뭐냐면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셋인 공약에서 사실 현실적인 얘기가 남들은 허세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거기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정말 대통령을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고 계실 때 우리 많은 국민들은 진짜 현실적이면서도 국민들이 누구나 행복을 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즐겁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즐거움을 줄 수 있다 하는데 가끔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행복도 주는 거, 오늘도 특강으로서 웃음을 주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서도 또 다른 이거 뭐 심적인 얘기를 자꾸 하실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점수가 좀 깎아먹을 때 가슴이 아파서 오늘도 만난 게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기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한번 그런데 제가 영적인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내가 누군지를 언젠가는 알게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언연히 비춰만 주는 거야. 내가 한반도에 와가지고 한국을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다가 가는가 나중에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절대 평범한 그냥 인간하고는 반대라는 거. 여러분과 나는 에너지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나이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우주 시간을 바꿀 수도 있고 태양의 위치를 체인지할 수가 있고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강의에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능이 100이야. 100에서 200. 나는 지능이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뭐 책을 보고 강의하는 일도 없지만은 20몇 년간 강의하면서 원고 보고 한 일은 없어요. 나는 내가 여기에 방대한 양을 쓰더라도 모든 원고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분이 말씀하는데 나는 국민 배당금을 150만원씩 줍니다. 20살부터 돌아갈 때까지. 20살부터 받으려면 결혼해야 되고 30살부터는 결혼하든 안 하든 150만원씩 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300만원씩을 받잖아. 그죠? 근데 그게 좀 허황돼 보이죠? 근데 그게 국민 생활이 안정이 돼요. 노후에도. 이렇게 내 정책은 허황돼 보입니다. 근데 그 예산 확보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100명 줄여. 100명으로 만들어버리고 월급 없어. 무보수 명예직이야. 3,000명의 보좌관 없어. 그래도 나라는 돌아가. 1년에 만들어내는 법, 그거 안 만들어도 나라 돌아가. 잘 들으세요. 지자체 의원 월급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지자체 단체장 대통령 임명제로 바꾸고 이 자그마한 나라가 장점이 있다면 강력한 지도력, 구심점 이것만 있으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인데 이거를 민주화해가지고 지자체화 해놔니까 이게 우리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돼버렸어. 가는 데마다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강력한 인물 내가 나오는데 이 영적인 이야기는 대통령 선거 때는 안 하죠. 안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안 하는데 내 유튜브에서는 합니다. 그게 내 인기가 올라가는데도 한 역할을 해요. 왜? 그래야 미국과 소련을 나중에 한반도 중심으로 모여라. 이럴 때 걔들이 내 말에 꼼짝 못해요.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이 하심에 이분이 박사님이십니까? 예. 우리는 여기 이 동네가 박사마을입니다. 여기가 박사마을? 태안 군수님, 통천함 태안 군수님, 태안 군수님. 가세로 군수님.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어청장님 강의 듣는다고. 오랜만에. 아이고, 예. 오랜만에. 아이고, 우리 의원님은 옛날에 마산에서 자주 뵀죠. 근데 지금도 그냥 그대로시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이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국민에게 조금 신뢰감이 옆떨어질 것 같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의 지도자는 영감이 있어야 되고 영혼 예지 능력이 있어야지 나라 통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서 영적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신정 정치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에 끌려다니다가 끝장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타나서 대통령으로 딱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대통령의 에너지를 빼버려요. 그럼 내 말을 안 들으면 수명이 착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카운터를 해요.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대통령 그냥 대통령이 아니다. 1년에 5억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방위비만 하면은 우리나라 방위비보다 1년에 굶어 죽어가는 5억 명을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기 나라밖에 몰라. 이거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식인들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지식인은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애야 되잖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어요. 후보 시절에 하도 반대 세력이 많으니까 야 뽑아봤어요. 뽑아보고 얘기했죠. 뽑아보고 우리 허경영 총재님 뽑아보고 얘기했어요.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자. 네, 우리 잠깐 나와서 옛날 대한민국 사회치 중앙회 회장님을 했어요. 네. 그래. 우리 김호일 의원님은 몇 선 의원이었죠? 3선. 3선이죠. 마산에서. 예.
말씀하세요. 마산에서 삼선하시죠. 저는 오늘 총재님 강의 듣고 참 오길 잘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평생 농권 운동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강의 중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저는 농민단체를 대표해가지고 앞장을 서서 정부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싸움을 했었는데 결국 당할 체가 됩니다. 정말 아스팔트에서 농민단체를 제가 아우러서 단체장을 맡고 당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김영란 법이 나와가지고 명절이 되면은 우리 농산물을 정으로 나누는 민족적인 풍습, 이 풍습을 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선물을 10만 이상 하면 안 된다, 5만 원을 규제를 해가지고 엄청난 가격을 받습니다. 주로 농산물이 명절 때 우리 민족들이 서로 훈훈한 정으로 나누는 풍습입니다. 풍습입니다. 이거를 김영란법으로 정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국회 앞에서 김영란법을 막아보겠다고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상한과 조정밖에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 법을 폐지해 주신다는 총재님 말씀 듣고 앞으로 그 특권 확실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민을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저 농민들한테 지대한 타격을 줬어요. 국가혁명당 당원이 되겠습니다. 네, 농민들한테 엄청난 타격. 마지막 우리 질문자입니다. 네. 여자가 나오는 건 심상치 않은데. 국제금융 전문가고 돈을 수십조를 만지는 주무르는 분입니다. 상당히 불길한 징조야. 마이크를 주지만 도망가야 되겠어. 옆에서 같이 일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허 선생님을 잘 알아요. 옆에서 일을 좀 했고, 그럼. 또 겸손하시고 착하시고.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굉장히 겸손하시고 친화적이고 또 없는 분들 사람 차별 안 하시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은 강의 중에 저는 국제금융 전문가잖아요. 국제부에서.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허경영 대통령 후보님으로 가시려면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반열에 올리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제금융 지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우간다 수준이거든요. 그 조선시대 때 대원군의 세국 정책보다 지금 우리나라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게 이 국제금융을 다 어렵게 법적으로 만들지도 않고 국회의원들이 국제금융법을 몰라요. 한 명도 모릅니다. 솔직히 법대 나온 사람만 국회의원 다 하고 있고 국제금융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제금융지수를 아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법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 다 디지털 이민을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안 아직까지 들었을까요? 우리가 4차 산업은 우리가 하무석의 그 복제 기술 이거를 우리가 기자들이 그거를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미국에 넘겨줬어. 지금 우리나라의 4차 산업 기반도 뿌리채 흔들려 버렸어요. 왜? 핸드폰 요금을 인하하는 바람에 SK라든지 삼성에서 이미 KT나 이런 데서 4차 산업에 대한 이 네트워크 기술,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이나 AI나 이런 여러 가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런 기술을 모두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기자재 이거는 전부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으로 뺏겨버리고 운영기술만 4차 산업의 운영기술만 세계 1위야 지금. 세계 1위. 운영기술이 1위인데 부속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일본과 미국에서 가져와야 되게끔 되어버렸어. 그걸 SK 같은 데서 핸드폰 요금을 인하 안 했더라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 기술을 개발했을 텐데 너무 정부 관료들이 미래를 못 내다보고 가격이나 이러니까 적자를 보게 되니까 이 AI 기술이 팍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 기술이 해외로 다 넘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부속을 해외에서 가져와야 돼요.
지금 일본의 삼성 회장이 쫓아가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 계속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완벽하게 서 있어요. 알겠죠? 됐습니다. 아, 여자 질문에 무슨 사람.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뜻깊고 대한민국 미래 비전 있고 정말 우리가 꿈을 꿀 만하다, 자신감이 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네. 오늘 허경영 총재님 모시고 오늘 정말 멋진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주임 교수로서 약속합니다. 한번 앵콜 강의를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